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 너무 급해요. 말하자면 어디를 가더라도 갑자기 화장실이 마렵고, 또 화장실을 갔는데도 갑자기 혈변을 본다거나 이런 또 어려운 상황들이 갑자기 찾아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자가 면역 질환은 주로 우리가 혈액으로 항체 검사를 하잖아요. 네네. 뭐 질병에 따라서 뭐 각각 다양한 그런 항체, 특정 항체들이 네네. 있기 때문에 그걸 검사하는데, 그럼 이런 항체들을 검사를 해서 질병에 따라서 그 특정한 치료법이 있는 겁니까? 뭐 따지고 보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이제 군대 가면은 네. 뭐 다치면 뭐죠? 빨간 약, 배 네. 아파도 빨간 빨간 약, 너 빨간 약 이런 것처럼 실제로는 실제로는 네. 이게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면역 반응, 염증 반응이기 때문에 면역 억제제들을 좀 쓰고 그 다음에 증상 조절하기 위한 약들을 쓰는 게 이제 대부분이죠. 네. 그래서 뭐 스테로이드를 쓴다거나 네. 뭐 엔세이드를 쓴다거나 이런 형태로 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자가 면역 환자한테 네. 혈액 검사로 이 항체가 뭐라는 것을 꼭 밝혀낼 필요가 있는가요? 첫 번째, 진단 기준 자체가 실제로는 조금 모호하지만 네. 그래도 이 사람의 병의 경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환자에 있을 때 어떤 약들이 더 도움이 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약이 이 환자한테 훨씬 더 효율적인 것인가에 대한 그런 대규모의 연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진단을 내려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나.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갑상선에 있는 자가 면역 질환 중에 보면 안티 CCP 안티바디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 검사를 통해서 해보면 그게 높게 나오면 결국에는 진행 형태가 썩 좋지 않더라. 네. 예, 이렇게 이제 환자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네. 그렇게 되면 환자분 또한 내가 이게 훨씬 더 조심해야 되는 상태구나. 이렇게 되면 서로 노력하면서 훨씬 좋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자가 면역 항체가 그렇게 이제 나오는 것들 중에 네. 이제 질병으로 이렇게 분류를 한다 그러면 네. 대충 뭐 순서를 뭐 그러니까 높은 순위, 네, 네. 자가 면역 질환에 제일 많은 경향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뭐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일단은 아쉽게도 여성분들이 좀 많다고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더 진짜 많은 우세라고 것 되어 같아요.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원장님 전문이신 갑상선이 뭐 3등 중에 2등을 차지하고 있죠. 네. 네, 그레이브스병 그리고 하시모토병. 하시모토. 예.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관절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죠. 류마티스 관절염이 이제 1, 2, 3위를 차지하고 네. 뭐 나머지는 뭐 백반증 아니면 뭐 일형 당뇨병 네. 뭐 요즘은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뭐 눈이 뻑뻑하고 눈이 뭐 입이 마르고 이런 쇼그렌 증후군 이거 네. 많은데 이게 좀 더 뭔가 분비가 잘 안 되는 네, 이런- 후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질병이 사실 갑상선이 많긴 많아요. 네. 대부분 뭐 이게 항체 수치가 높은 그런 갑상선염에 의한 네. 갑상선 질환들이 많은데 뭐 그레이브스, 뭐 갑상선 기능 저하에 따른 뭐 하시모토 뭐 이런 것들이 진짜 많죠. 그래서 우리가 자가 면역 질환으로 분류를 한다는 게 네. 결국은 표적 장기가 어디인가에 네.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한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에서 나타나는 항체 반응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또 다시 분류가 되는 거고 네. 그 장기가 어떻게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분류가 되는 네, 거고 네.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분류가 되다 보니까 이제 뭐 80여 가지 네. 종류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그렇게 진단을 내리는 과정은 일단 그 병의 경과라든지 뭐 치료 약물, 프로토콜 결정하기 위한 과정이지만 결국에 이후에 시간이 한참 자가 면역 반응이 지난 이후의 반응들은 일반 염증 반응들, 다른 네. 형태의 염증 반응들이 결국에는 조직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일단 분류하더라도 우리가 만성 염증에 준해서 뭔가를 접근을 해야지 결국에는 이제 끌어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항체만 보고 이게 뭐 수치를 조절하고 이런 것들은 좀 후순이다. 네, 그래서 우리 처음에는 뭐 항체에 뭐 이렇게 특화된 치료법들을 막 찾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네. 결국에는 이걸 일으키고 있는 이런 원인,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만성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일반적인 원인들까지 좀 다스려줘야 된다는 거죠. 네. 이게 자가 면역 질환이 사실 뭐 앓고 계시는 분들한테 네. 굉장히 큰 문제이지만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지 되는데 이게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보면은 이제 여러 배우들이 그 염증성 장질환, 뭐 크론병 이런 것들을 많이 앓고 계신데요. 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 너무 급해요. 말하자면
어디를 가더라도 갑자기 화장실이 마렵고 또 화장실을 봤는데도 갑자기 혈변을 본다거나 이런 또 어려운 상황들이 갑자기 찾아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예를 들면은 여행을 갔어. 그 여행지에 휴게실에 갔는데 휴게실에 줄이 너무 서 있는 거야. 네. 근데 이게 지금 당장이 너무 급해가지고 배가 너무 아프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부끄럽거든요. 네. 말을 못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아, 저 사람이 염증성 장질환이 있어. 이런 인식들. 아, 그러면 조금 양보도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그분들이 창피해서도 어디를 나가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게 실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사회적으로 아, 누구나 걸릴 수 있구나.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게 자가 면역 질환, 뭐 크론병 이름도 어려운데 이래가지고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굉장한 비율로 점점 증가를 하고 있고 우리 주변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뭐 명찰 같은 거 네네네. 지급을 하자. 네. 그래서 그 명찰 제시하면 이게 화장실 순서를 네, 좀 빨리 좀 바꿔주자. 이걸 사회 운동으로 좀 이제 시작해보자. 네. 이런 건의를 하셨던 것도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자가 면역 질환이 없다 하더라도 이제 한번 보시고 네네. 좀 이해를 해주시면 여러 이제 앓고 계시는 환우분들에게 이제 도움이 많이 네, 되실 것 네. 같아요. 우리가 이게 항상 질병을 비교를 할 때 감염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요. 뭐 암이나 뭐 심혈관 질환 뭐 이런 것들은 계속 늘어나고 한다는데 네. 거기에 자가 면역 질환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럼 늘어나고 있다. 네,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간염이라든지 결핵 뭐 이런 것들은 쭉쭉쭉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점점 올라갈수록 일형 당뇨병, 크론병, 뭐 이런 다발성 경화증 이런 것들은 쭉쭉쭉쭉 올라가는 굉장히 가파른 곡선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뭐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선진국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점점 약도 많이 개발을 하고 얼마나 또 우리가 먹는 것들이 더 좋아지고 좀 풍족해졌으니까 편해졌고 뭐. 그럼 과연 무엇 때문에 이건 늘어나는가 그걸 진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 보면 유전적인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질병들을 보면 하지만 유전적인 경향들 또한 일란성 쌍둥이 실험을 보면 또 되는 경우도 있고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후천적인 경향도 있을 것이다. 그럼 후천적인 경향은 뭘 것이냐? 그래서 결국에는 환경적으로 받는 어떤 스트레스들, 자극들에 의해서 그런 유전적인 성향들이 발현될 것이다. 유전적인 경향들을 자극시키고 있는 어떤 자극원들을 찾아가지고 제거하면 정상으로 되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이제 대체 가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엄청 이게 반가운 희소식인데 네. 그 원인이라는 게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뭐 세균이나 뭐 바이러스, 뭐 진균, 원충, 뭐 그다음에 음식물, 뭐 여러 가지 알러지를 일으키는 네. 여러 가지 원인들 이런 것들을 그럼 밝혀내기만 하면 자가 면역 질환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네요. 충분히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네. 결국에 자가면역 항체를 이야기하지만 자가면역 항체는 정상인에도 생길 수 있다는 사실. 그 다음에 내가 생기더라도 시스템들이 잘 가동이 되면 그런 항체들을 만들어내는 그 림프구 같은 것들이 제어가 된다는 사실. 세 번째, 그런 항체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다양하게 만들어내는 자극원들이 많다면 그 자극원들을 줄여주면 그러면 항체 반응, 항원 항체 반응이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 근데 여기서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우리가 꼭 항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를 공격하는 물질, 그리고 그 공격하는 물질에 대한 군대만 생각하는데 만약에 여기에 큰 벽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전혀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반응 자체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 막이라는 존재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봐요. 이 막이 아예 막이 튼튼하면 네. 그런 반응도 안 생기고 들어오지를 못한다는 거죠. 막이 문제가 있다. 막이 뚫리면 그 전에 안 들어오던 것들이 갑자기 쏟아져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막이라고 하면은 피부, 피부도 막이겠죠. 점막, 네. 이게 제일 큰 막인데. 네, 눈도 망막, 뭐 그렇죠. 예를 들면 결막, 그리고 신경으로 가도 신경막이 있고, 네. 경막이 있고, 네. 뇌척수막들이 있고, 네. 그리고 세포로 들어가도 세포막이 있고, 네. 결국에는 이 막들이 제대로 탄탄하게만 조절하고 있으면 결국에 들어오더라도 소량만 들어올 것이고, 네. 그리고 그 막이 고장 나더라도 그 막을 고치는 시스템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고치는 시스템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자율신경 시스템인데 그 자율신경 시스템만 잘 가동이 되면 고장이 나도 빨리 복구를 해버리니까 그렇죠. 들어오더라도 다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혈액순환의 문제들이 막을 회복시키고 그대로 잘 유지시키는 네. 그런 기능들을 떨어뜨리니까 네. 자율신경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는 이제 이해가 되네요.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처음부터 난 자가 면역 질환일 거야. 네. 이렇게 해서 검사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 한번 검사를 해보면 좋겠습니까? 실제 학회에서 공고를 하는데 거기서 연구된 결과를 봐도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증상들을 가지고 이 말씀들을 해주시거든요. 네. 한번 들어보시면 이 피로감입니다. 피로감. 그렇죠. 우리 맨날 얘기하는 게 만성 피로 이걸 네, 얘기하는데. 네. 그리고 통증을 포함해서 뭔가 이상한데 원인 모를 이런 증상들. 그리고 막 몸은 불안하고 뭐 조금만 하면 아플 것 같고 아픈 것 같고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저도 있을 수도 있는데 불면증. 이런 경우면 네. 일단 자가 면역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다시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네.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어디가 좀 아플 것 같고 쉽게 아프고 네. 또 그런 것들이 너무 걱정이 되고 네.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겠죠. 피곤하고 네. 그다음 잠을 잘 못 자고 이러면 면역 체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게 그러면 보죠. 그 자가 면역뿐만 아니라 사실 면역이 네, 작용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네. 최근에 그 5월에는 뭐 개도 안 걸린다는 감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청 고생들을 많이 하시고 네. 그럼 이런 증상들이 일단 면역하고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네요. 그러면 검사를 일단 한번 해보시고 네. 자가 면역이 아니면 다행이지만 자가 면역이 발견될 수도 있다. 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보통 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뭐 네. 그런 증상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애매모호하게 진짜 뭐 한 4개, 5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질병, 이렇게 증상 뭐 이런 건 뭐가 있습니까? 일단 뭐 흔하게로 치면 이제 갑상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갑상선을 예를 들면 하시모토 갑상선염. 음. 그건 이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그래서 붓고 살찌고 뭐. 머리털, 음. 머리털이 좀 잘 빠지고요. 음. 그리고 이제 특히 눈썹이 좀 잘 빠질 수 있는데 눈썹의 바깥쪽 3분의 1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네, 그렇죠. 갑상선 저하가 있으면 빠져나간다. 네. 이거 적다. 네. 그리고 이제 혓바닥 같은 경우에도 이빨 혓바닥이 자국이 난다. 부으면서 이제 이빨 자국이 난다. 어. 그리고 건조해지는 게 뭐 특징이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루푸스 같은 경우에는 햇볕을 쏘이고 나면 특히 얼굴에 이 나비 모양의 발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더 심해지는 이런 네.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울 때 우리 레이노드 신드롬이라고 이렇게 하죠. 추울 때 손바닥에 그 혈액 공급이 안 되면서 그렇죠. 뭐 창백해지거나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물을 마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 공부랑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내가 공부를 하려고 책을 100권을 줬어. 과외 선생님을 10명을 불렀어요. 근데 내가 공부 안 하면 어떡해? 서울대 못 가는 거